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매일 봐야 했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추미애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무책임하고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좌충우돌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미애 사태에 관련돼서 김준영 사무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무총장님, 이 추미애 장관 이 사태의 계기를 어떻게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을까요? 직접적인 계기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산자부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마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이 직무 배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산자부는 뭐 직접적인 이유, 실제로 그 전에 대통령께서 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7월달에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얘기한 것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하자마자 이렇게 검찰총장에서 보니까 뭐가 맨 먼저 터져요. 조국 사태. 그건 뭐냐면은 어떤 권력자가 파렴치한 행위를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울산의 청와대 선거 개입, 부정선거 문제. 그다음 유재수라고 부산시장의 정무부시장 출신 그 탐관오리 현대판. 그다음에 김경수 댓글 조작.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출범 자체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라인과 옵티머스. 그래서 여기에 돈 넣은 사람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떤 피를 빠는 권력형 게이트.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제 막 터져 나가서 그래서 탈원전 정책까지. 그래서 이런 현 문재인 정권의 어떤 위선과 내로남불이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정권을 잡아놓고 오히려 더 많은 적폐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검찰들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그것을 못하게 막는 이렇게 산자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은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떤 뇌관이라고 할 수 있죠. 시발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게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조사받고 구속돼야 되는 게 이게 헌법 정신인데 산자부 공무원 구속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산자부 공무원은 그냥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여야 합의로.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해서 1년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범죄 혐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검찰이 이첩을 했고 검찰은 그걸 가지고 수사도 별로 안 했대요. 워낙 감사원장이 사법연수원장 출신이고 법률가예요. 워낙 꼼꼼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도 영장 청구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자료화면에 저희 이제 백보드 보시면은 보시겠지만 이걸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 밤에 갑자기 이 444개 문건을 갖다가 산업 3자부에서 증거 인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아니 이게 그 사무총장님 여기 월성 1호기 그 보수액이 7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원래는 2022년 11월까지 가동된다고 하면 약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이 돈이 그냥 다 공중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최소 단위인데 네네. 이제 뒤에 보면은 440 문건에 뭐가 들었는가 네.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을 통치 행위라고 이렇게 퉁쳐가지고 네.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 이건 통치 네, 행위가 아니고 맞습니다. 네. 산업부에서 한 거 보면 이거 범죄 행위예요. 다시 네. 얘기하면은 네. 이제 이거 뭐하고 같냐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침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뭐냐? 네. 이 아테네에 뭐냐면은 어떤 강도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다리가 짧으면은 사지를 절단해서 침대에 사람을 맞추고 네. 침대보다 사람이 큰 걸 절단해가지고 네. 죽인 네.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이 네. 얘기는 뭐냐면 정의의 이름으로 네. 또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한 어떤 폭력 같은 경우를 희화화한 거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 뭐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좋은 환경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침대 크기를 맞춰놓은 다음에 다양한 사건을 사람을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뭐 키가 크려면 자르고 뭐 수사하려면 이게 뭐냐면 정부 정책에 왜 해냐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와, 적절한 이 비유세요. 크로스테스 침대와 같은 네. 이런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웃긴다. 예를 들어서 이 산업부 공무원을 수사하면 뭐가 되겠어요? 누가 시켰는가? 그럼 당연히 백운규 산자부 장관도 그 수사선상에 오를 거고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네. 지금 그 사람이 또 출세를 했어요. 뭐 하는지 알아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갔어요. 말도 안 그다음에 됩니다. 지금 산자부 같은 데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보너스를 많이 지급해요. 입 닫아라 이런 네. 이 정부의 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네. 추미애 어떤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어떤 결정적인 하자, 어떤 범죄 행위를 막고 싶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느닷없이 급하게 어떤 절차도 없이 어떤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그래서 저렇게 공무원이 444개 문건을 지운 거 저거는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죠. 범죄행위죠. 저 문건에 네. 뭐가 있겠느냐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는데 저거는 정말 내가 보니까 어떤 반역죄에 비슷한 것도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걸 해놓은 것을 당연히 검사라면 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시킨 사람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정의고. 아니 정말 숫자도요 회계예요. 444. 지금 보니까 어떻게 444 제가 좀 전에 너무 숫자가 희한해가지고 약간 더듬었었는데 이 숫자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다. 탈원전 정책은 네. 침대 길이에 맞춰서 정의의 이름으로 네. 침대 길이에 맞춰서 사람의 다리가 네, 길면 자르고 짧으면 그렇죠. 늘리는 뭐 용수철도 아니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맞습니다. 정책이었다. 네. 예. 그 산자부 공무원 구성영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에너지는 네. 산업의 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옛날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일한 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이라든가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는 그 나라의 산업의 쌀이에요. 네. 근데 그런 맞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네. 뭐냐면 100년대 에너지 정책을 뒤로 이념 때문에 후퇴시키고 특히 그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 군사력 같은 거 북한에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정말 말도 안 444개 되죠. 네. 문건에는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그런 전기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해요? 비약적으로 군사력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적군에게 그러한 시설과 이런 걸 제공하면 현행법에 형법에 그럼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중대죄예요. 네. 네. 그래서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에너지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거 아닌가? 네. 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자부 공무원 구속도 정말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네. 다음으로는요. 그 윤석열 총장은 산자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그 청와대를 겨누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수사는 네. 저는 이제 수사관이 아니지만 네. 고구마 주기처럼 산자부 3명을 구속영장 신청했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너 왜 이거 했어? 너 누가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실은 누가 하라 그랬어요. 누가 시켰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따라서 수사를 해줘. 당신 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요번에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옛날 추미애가 여기서 도둑질을 하러 간다 가정을 할 때 추미애는 도둑질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망 보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도둑질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 보는 사람이 누구를 다 불어야죠. 그럼요. 근데 일개 산업부 어떤 국장, 과장, 서기관들이 지기들이 무슨 수로 저렇게 이 공문서를 지웁니까? 저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누구를 겨냥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조기 폐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검찰에 이첩했으므로 네. 검찰은 이것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그럼요. 그렇게 엄정히 얘기했죠. 수사해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 네. 이것이 검찰 네. 임무 이 권력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하렘이라도 잘못했으면은 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이 법무부의 그 검사 그 징계위원회가 정당하고 지금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형 총장님께서는. 정말 저는 자꾸만 퀘션 마크가 붙어가지고요. 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요번에 어제도 종편도 쭉 보면은 어떤 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남혜경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 손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고 이건 손등인데 네.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절대로 분리 못하죠. 분리가 못하죠. 동전도 앞뒤면 양면이 이거 분리가 가능합니까? 아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못하죠. 다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는 절차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네. 절차와 내용은 네. 마치 손등과 손바닥, 네. 동전의 양면 네. 또는 이렇게 사람 몸과 영혼처럼 네. 이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현재 이 친정부 인사 궤변을 늘어놓죠. 절차는 다소 흠결이 있지만 그 내용은 뭐 실제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는 형식이 소의 생각 네.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네.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소라는 어떤 형식이 네.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용과 형식은 하나의 일체된 건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얘기합니다.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뭐 또 내용은 안 그렇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보면 알겠지만 해고 같은 경우도 100% 절차법입니다. 그럼요. 민주주의는 네. 절차가 생명이에요. 네. 내용도 생명이지만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이 구불 안개처럼 내용과 절차는 하나다. 그런데 마치 절차는 좀 흠결이 있고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궤변에 불과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양갈래 뱀의 혀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돼요? 절차가 없다면은 사람이 좋으면 그냥 대통령으로 이렇게 임명해놓고 국민이 선거는 다음에 하면 돼.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절차와 내용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동일한 것이지 분리될 수가 없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 어떤 이 대통령이 10일 연기면 하는 논리가 네. 바로 절차와 내용을 구분하려고 하는 천하의 궤변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게 하나 네. 두 번째는 뭐냐 징계위원회 명단입니다. 그 이제 맨날 텔레비전 보면 나오죠. 명단을 왜 안 하냐?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러고 사생활 침해가 그렇게 두려우면 말도 안 되는 그거 하지 말아요. 네, 변명이죠. 아니 침해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무슨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명거리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네.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네. 기피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깜깜이로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이제 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내용도
혐의가 있어야 징계를 하지. 징계 결정을 해놓고 혐의를 찾으러 다니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혐의를 찾으러 이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와 내용은 동일하게 한 개이지 손등과 손바닥처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국민을 호도해서 이것을 정당화하고 손절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음모, 그런 이런 호도, 이런 얄팍한 꼼수가 아니냐. 그래서 그 절차와 내용의 이 분리는 논리가 궤변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연기했다. 절차뿐만 아니고 내용도 잘못됐고, 다시 얘기합니다. 내용과 절차는 손등과 손바닥처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실시간으로 다 이런 것들이 다 뉴스화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깨어맞추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질 않죠. 네, 다음으로는요. 네. 이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무혐의 나올 가능 한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왜냐하면 검사들도 당연직도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검사장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검사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들어갈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11일까지 연기한 것도 네.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고 징계위원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 거기다가 이용구 법무차관을 하루 만에 네. 그것도 청와대에서 부동산 문제가 이 난리여가지고 강남에 집 두 채 있는 사람 자기들 입으로 이런 사람은 뭐 공무원 임용 고위공무원 임용 안 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 내뱉은 말까지 무시하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산자부 어떤 그런 이 산업자무 탈원전에 대한 수사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구란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그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용구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징계위원장을 시키지 말고 징계위원만 가라, 이 얘기를 나는 들었을 때 뭔 생각을 했냐. 추미애를 손절하고 이 사람을 이용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다음에 검찰에서 뭐냐면은 이 산자부 수사를 통해서 네. 그 나중에 백운규 장관이라든가 청와대로 수사 칼끝이 가면은 네. 법무부 장관이면 그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네. 또 이용구를 시켜가지고 수사지휘에서 거기서 막으려고 하는 사전 포석이 아닌가. 추미애를 손절하고 이용구를 흠집이 좀 덜 나게 해서 장관 시킨 다음에 이 수사를 막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또 수사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 계략, 계획,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전 수사를 뭐냐면 2중, 3중으로 저지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바로 이용구 차관이 그런 어떤 숨은 화살 아니겠느냐. 숨은 칼이죠. 네네. 암전의 칼을.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부동산이 강남에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위원회인데 네. 징계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징계위원장을 시키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네. 또 2중, 3중으로 수사지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걸 다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정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켄원 킴님께서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국민노조 조합원님들 파팅. 그리고 김새롭게님께서 수고 많으세요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으면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징계 종류가 해직, 면직, 감봉 및 견책이 있는데, 견책, 주의를 주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행사는 아니어도 되고 해임에서부터 감봉까지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직보다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정직이나 감봉 같은 경우를 때려가지고 해임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했으므로 검찰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인지상정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소송을 가면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계기는 총장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2단계 한 단계를 더 넘어서 해임 수준 이런 단계적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이용구를 하여튼 여러 검증도 제대로 아니하고 네. 이게 주택 정책으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그럼요. 자기들이 안 된다는 이주택자를 네. 요전에 그 김의겸이라든가 그 대변인도 그렇고 전부 이주택 때문에 네. 옛날 그 최창호 저 국토부 장관 출신이란 다 그 낙마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법무부 차관을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은 이것을 장관시켜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는가. 네. 그 다음에 이거 해임도 한꺼번에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봉이나 이렇게 해서 이미 당신은 인사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거고 여론을 이렇게 호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인사권자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몰아가고 네. 그래도 않을 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우리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에 난처났고 아파트도 팔으라고 해서 팔았고 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라고 해서 조금 그쪽 좀 어떻게 마사지를 좀 해주려고 하니까 저런다라고 지금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징계 취소 가처분 시정과 취소 소송 같은 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국민이 너무 이렇게 법을 많이 알 뭐 필요 있나 그건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할 거예요. 법률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로 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 네. 정권의 부패 이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아니냐 우리 국민적 입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률가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은 잘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전부 뭐냐면 문정권의 부패 부정이 어떤 조국, 어떤 탄관오리, 옵티머스 사건, 탈원전, 울산의 청와대 선거 개입, 네. 유재수 부정비리, 김경수의 뭐 댓글 조작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이것을 덮어서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하려고 윤석열을 저렇게 무리수를 들어서 자르려고 하는 게 안 그러면은 네. 그럴 이유가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죄 중에 하나가 황당한 것도 좀 하나가 판사 사찰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윤석열이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판사 사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판사 사찰 실무자가 누구예요?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의 법무부. 네, 네. 그것이 뭐냐면 그 추미애 신복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 사람부터 뭐냐면 조사를 해야지. 아니 그건 놔두고 왜 다른 데서 저렇게 하나요? 그 다음에 요번에 아까 공무원 3명 산업부 네. 저것도 뭐냐면 누가 했는지 알아요?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이성윤이가. 그래서 여기서 판사 사찰 문제도 객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그것이 사찰이라면 문재인 정권에서 판사 사찰한 거 이거 아니냐 이런 논거가 성립하는 거고 뭐 어디 김남국인가 그 어떤 뭐 누구 하나는 네. 뭐 판사들 이렇게 뭐 선동했다고 뭐 방송에 나오더라고. 네. 이게 요번에는 검사하고 판사를 이간질 시켜서 또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네.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청와대 수사를 하가는 길목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그 도화선이 산자부 공무원의 구속입니다. 이영숙님께서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국민노조 실시간 처음으로 보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봐주셨는데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윤석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어제 오늘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을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주진호 뭐 그다음에 그 낙검수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 놓은 이 낙검수들이 지금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요. 서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 주진우가 그 윤석열 패밀리 폭로에 그 진중권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좌파 진영에서 입담 좋게 활동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탈출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능이 높으셔서 그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분이 어준이는 누구 편? 이거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문재인 정권이 아주 그 지지율에 굉장히 목숨을 건 듯한 그런 제스처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본인의 그 지지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제 드디어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그 37.4% 30%대로 이제 드디어 붕괴가 되고 굉장히 폭락이 된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윤석열 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이 추미애하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이 양반이 굉장히 그 문재인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이 해임이 되고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면 정권 수사는 완전히 중단될까요? 정부에는 이것을 중단을 시키려고 하지만 네. 이 세상이 네.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50국의 모든 지청의 평검사들이 네. 검찰 독립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모든 지검장들이 이 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어떤 검사들이 내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저항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검사들의 정의감을 우리가 한번 믿어봐야죠.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저는 이 검사는 피해자의 대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를 망친 것, 네. 그 다음에 정부의 부정비리를 수사하지 않아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은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이 보고 그럼요. 그런 국민의 어떤 그런 피해 이것을 대변해 주는 게 검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모두가 스스로 내가 윤석열이다 해서 열심히 저는 수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또 만에 하나 잠시 중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네. 진실은 절대로 묻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평가가 57.3%가 됐고 긍정평가는 37.4%밖에 안 돼가지고 드디어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유권자의 그 지지율 받았던 것보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라는 분이 계속 윤석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추태 아닌 추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도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드디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죠? 28.9%고 지금 31.2%. 국민들이 굉장히 그 정권에 그동안 실망을 많이 했어도 이제 꾹꾹 참았겠죠. 꾹꾹 참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이 이제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오늘 또 그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도 오늘도 또 40%대가 떨어져가지고서는 39% 갤럽 조사가 39%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그 리얼미터나 그리고 갤럽 이런 데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40%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혼자 추론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서 갤럽 조사도 40%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무총장님 정말 이 월성 1호기 그 조기 폐쇄와 관련해가지고 산자부 공무원이 이게 구속이 되고 조사가 본격화되면
지금 지도가 저렇게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뭐냐면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이라도 네. 물어야 되는데 이 전에 네. 자, 우리가 그래요. 뭐 지지율 갖고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네. 자해 수준으로 네. 뭐 광인 법무부 장관 하나가 네, 맞습니다. 자뻑을 가지고 네, 저렇게 맞습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불안한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것도 꼭 선거 한두 달 앞두고 꼭 똥볼 쳐가지고 지지율 다 까먹는 그 무능함이 좀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국민의 여망을 잘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예결위 심사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야당이고 여당이고 두 놈들 다 지네끼리 자기 지역 짝짝꿍 해먹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대통령의 책임을 물 수 있냐? 저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하게 한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한 출발점에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근데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파헤치다 보면은 그간의 탈원전 정책 뭐 444개 지원 어떤 그 문건의 내용 이런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얽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 발단 누구냐? 오늘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그 범법자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도 박탈하고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 세 명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족치면은 어떻게 수사하면은 유행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휘 권한을 막는 누가 됐건 청와대가 됐건 어디가 됐건 범법 사실 있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자는 네.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네. 준엄하게 저는 네.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작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한테 뭘 줬냐?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줬어요. 네. USB 같은 거 하나 줘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너지 분야에 수력발전소 현대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내용 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 산자부 폐기 문건에 나와 있듯이 북한 원전 건설 계획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그런 것을 공개하고 했으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면은 예서 그런 게 있다면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에 하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요번에 그 산자부에서 그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지원 444개 네.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 자료가 나온다면 대통령은 외환의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헌법 84조에 보면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바로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북한 원전 계획을 전달해 줬거나 만에 하나 설계도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다면은 그것은 저는 외환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법 2장에 보면 외환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95조와 99조의 형법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준비된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군사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형법 제95조, 99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현역 대통령일지라도 외환의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이익을 결과적으로 주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95조 형법 95조에 보면은 시설 제공 이적이라고 있어요. 네.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또는 설비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또는 건조물
건조물은 뭐 원전 발전소 같은 게요. 적국에 제공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이 있어요.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해요. 햇볕 정책 할 수 있어요. 정책이잖아요. 근데 박지원 구속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부의 정책이지만 그 안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북한에 송금하고 그게 구속된 거예요. 탈원전 정책이라도 아무리 정책이지만 정책을 해는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정책을 검사가 판단하면 안 돼. 이런 세상에 이런 개 코딱지 같은 논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논리는 없는 건데 이런 현 정부들은 황당한 논리를 자기 스스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이런 궤변들, 예를 들어서 피해는 다했는데 피해 호소인이라 그러고 전부 이런 류의 논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산자부 공무원들의 문건 삭제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어떤 반역에 가까운 죄도 있을 수 있다. 네. 안 그러면 그걸 지울 일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나왔네. 네. 봐주세요. 네. 댓글에 희망님께서 국민의힘 승리하세요. 잘 싸워주세요. 그리고 주사파 정권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이 정말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은 과연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헌정이 무너지면 안 되고 중단되면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 중단돼야 맞는데 또 사회는 굴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내우 외환해제, 네. 외환해제 형법 95조 99조 요번에 사안자부의 문건 444개를 전원 복구해서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이것을 지휘하는 자가 누군지를 밝혀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임, 법무부 장관, 무법부 장관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하나예요. 현직일지라도 저는 소출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해야 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에 하나 444개 문건 중에 그런 내우 외환에 대한 죄가 있다면은 저는 헌정 중단의 어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저는 법과 정의는 지엄하게 세우는 것.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것이 밝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점에서 그렇게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잘못 또는 범법행위가 된다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기 대선을 실시해야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저도 가정에서 얘기해요. 요새 네. 종편에 보면은 다 가정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444개에는 원전 관련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44개를 130 몇 개는 아직도 복구를 못했다고 했는데 밝혀야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정부의 어떤 권력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해야 되고 함께 연대해서 뭉쳐서 어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조직들과 함께 뭉쳐서 저는 헌정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판이 좌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누구든 좌가 됐건 누가 됐든 저지르면 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죄를 받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그것이 산자부 공무원이 됐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됐건 조국이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법에 국민에게 공평한 평등한 어떤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 대한 이런 444개 문건을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거기에 북한의 원전 계획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낱낱이 밝혀야 되고 그것이 외환의 죄에 해당되면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조기 대통령 선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민노조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인이 칼춤을 추다 보니까는요 판도라 상자가 숨겨놨던 판도라 상자가 그럼요. 자기들 스스로 지금 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 사무총장님께서도 이제 뭐 조기 대선 그런 거 말씀도 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기 대선 그 범국민연대를 우리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국민도 피곤하고요. 시청자분들도 피곤하실 거예요. 제발 칼춤 그만 추고 죄를 졌으면 법대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산자부 그 공무원 3명의 그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 방송하는 동안에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알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노조의 사무총괄 국장을 맡고 있는 남혜경이었고요. 우리 김준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